이 정권의 이른바 영부인 리스크가 아예 없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모범적인 대통령이고 김건희 여사도 야 영부인은 무릇 절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는 게 이미 있으면 김정숙 여사가 예를 들면 과거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 뭐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외유성으로 따라간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 국민들이 그래 그거 한번 그럼 알아봐 한번 뭐 확인해 보지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엉망진창이고 막 우당탕탕 뭐 이러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이 영부인과 대통령이 갑자기 거기서 김정숙 여사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그래 여기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일부 강성 지지층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게 없는 상황에서 얘기할 거리가 하나 생기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렇죠. 그것에 불과한 얘기를 몇 날 며칠도 아니에요. 심지어 지난 대선 때부터 하던 얘기 아닙니까? 예. 지난 대선 때부터 책까지 써가지고 그거를 계속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잠시 잊혀져 있던 거를 다시 또 김건희 특검 나오니까 끄집어내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목에서 저는 언젠가부터 정치가 유튜버들,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 뭐 극우든 어쨌든 뭐라고 부르던 유튜버들을 끌고 가는 레카 같은 이슈만 던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정부 네.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뭐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무슨 생산성이 있는 논쟁이면 그러니까 말한 대로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 국민의 입장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정치가 이렇게 하는지 근데 그렇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최고 권력인 윤석열이 최고 권력은 맞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와 관련된 그 무수한 의혹들 특히 최상병 특검 같은 거는 제대로 해명도 안 해.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말도 안 해. 또는 이태원 참사 같은 게 일어나 그럼 사과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직도 행안부 장관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또 아직도 한덕수 총리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뭘 해도 그냥 이재명만 때린다. 또는 안 되면 부차적으로 문재인을 때린다. 또 안 되면 부차적으로 조국을 때린다. 또는 추미애를 때린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안 되면 석유를 발견한다. 석유를 발견한다. 뭐 이러면서 핵심적인 아젠다를 다 피해 나가고 다른 곳을 때림으로써 본인들이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공격을 하면서 그걸로 30%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전략을 이미 짰고 그거를 계속 실천해 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답답한 거는 이번에 108석의 국민의힘 의석수에서 보여주듯이 그게 최저의 어떤 마지노선이 먹혀. 이것만 지키면 돼. 우리는 이 땅만 지키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국회에서는 아무런 일도 못하고 행정부에서도 아무런 일도 못하고 대신에 나와 김건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3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인데 뭐 전직 대통령인데 뭐 얼마나 되겠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알아서 처리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자체가. 그래서 이 헌법 84조가 나온 것도 있잖아요. 이화영 재판 끝나자마자 한동훈이 제기하고 여러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랄지 보수 신문들이 이야기하는 헌법 84조. 야, 저거 이화영이 1심 유죄 나왔어? 저거랑 이재명이랑 관련 있어? 이재명이 기소당하고 기소당해서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러면 헌법 84조에서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 1심이나 2심이 진행 중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헌법 84조의 논란이 이미 미래의 유죄를 확정해 놓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재명한테 다시 이제 돌려서 이재명 유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논의를 해야 돼라고 아젠다 자체를 돌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 84조가 그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근데 그렇죠. 뭘 제외하고 내란 또는 외환, 그러니까 전쟁 일으킨 거 빼고는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던져서 지금 이 촉발된 논쟁인데
그러면 만약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후보 시절에 이미 소추가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추는 기소를 기소를 말합니다. 말하는 거죠. 그렇죠. 소를 추한다. 네. 소를 던진다 이거예요. 네. 근데 재판 중이란 말입니다. 이미. 근데 일반적으로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미국의 트럼프 당선이 거의 유력합니다. 지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런 규정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통은 이 규정은 뭘 상정하고 만든 규정이냐면 네.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 재직 중에는 그렇죠. 기소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대통령직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원란이 절도를 혹시 네. 하거나 네. 뭐 뇌물을 받았거나 뭐 이런 등등이 있어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국민이 만들어낸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관이 엄밀히 봐서 그래서 탄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재판을 받아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아서 공무원 면직을 시키는 식으로는 대통령직을 날리면 안 된다라는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근데 이게 이 헌법을 만들 때는 제가 볼 때는 재판 중인 사람이 설마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취지 자체는 대통령직을 할 때는 어떤 범죄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는 이 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둔 건데 소추 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소추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소는 안 되지만 재판 중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집행유예가 그러면 확정이 됐다? 그럼 이 사람은 진짜로 공무원직이 날아가는 거냐 아닌 거냐? 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논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3년 후의 이야기잖아요. 예?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3년 후의 이야기인데 그 3년 후의 이야기를 미리 끄집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요거를 끄집어내야 그래서 미래의 잠재적인 국정의 혼란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수의 충정으로 저는 이해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네. 자기 전공을 살린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어제도 네.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떻게 공략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네. 어제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의석수에서 밀려왔기 때문에 국회를 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막 하고 싶은 거를 쭉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지금 멘붕 상태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정권을 잡은 상황인데 대통령이 파워가 있어가지고 물론 자기는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이 뒷받침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통치 구조를.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엎혀가지고 여당에 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멘붕 상태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딱 나와가지고 봐라. 이재명의 아픈 데를 내가 어떻게 얼마나 잘 찔릴 수 있는지를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 봐. 너희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거에서 오는 현실적 딜레마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지? 라고 던지면서 봐. 이 보수에서 저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는 최적임자는 나야 라는 걸 첫 번째로 보여준 게 하나가 있는 거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